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악취예요, 악취. 냄새 역겨워요.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온천천에 떠다닙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보다 하천 악취 강도가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훨씬이네, 훨씬. 네. 그냥도 아니고. 와. 동천, 대정천, 덕천천, 대리천이 악취와 수질 문제가 심각한 4대 악취 하천으로 꼽혔습니다. 부산에는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의 등급 외의 물들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옆을. 여름이 되고 우수기가 되고 하면 피서를 가야 돼요. 냄새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동천에 물을 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해수도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핵심은 바닷물을 끌어와서 그 하천으로 다시 흘려보내서 예, 그 그렇죠. 수질을 개선한다는 개념이고요. 이제 부산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홍보도 아주 많이 한 사업입니다. 예, 예. 그때 64억 원이 투입됐고요. 예. 국비와 시비 각각 32억 원씩 매칭됐습니다.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 5월에 완료를 했고 동천 하류인 북한의 바닷물을 가져와서 하루에 총 5만 톤씩 방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2, 3년 정도는 네. 그나마 효과가 있었는데 3년짜리 사업을 64억 원에 했네요. 근데 여기다 이제 부산시는 야 이거 좀 더 끌어넣어야 되겠다. 계속 더 물을 끌어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산시는 기존 5만 톤에다가 20만 톤을 추가해서 총 25만 톤의 바닷물을 끌어넣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저 5만 톤 그 집어넣을 때 시뮬레이션 행 결과는 부정확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분리 간과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찌 보면 소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죠. 한 2, 3년간은 저희들은 수질이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게 과연 우리 분리강거 사업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하면은 비점 오염이나 그 하수의 어떤 오염 물질만 덜 들어온다면은 저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수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하는 것이고요. 몇백억의 그 예산을 이제 투입하면서 과연 올바르게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이 됐는지, 과연 25만 톤이 되고 나면 물이 정말 맑은 물이 공급이 되는지, 이제 하수 사업을 100% 이제 마무리하고 상수 호계천이나 뭐 견우천이나 단감천에 넘어오는 걸 다 분류 작업을 완무리한 그 과정, 도로에서 되는 이런 침전물이 갈로에 동천으로 바로 침투 안 되는 이런 과정을 했을 때는 뭐 수치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아마 부산시는 이제 그런 갈로나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런 수치가 동천 유지 관리가 되고 또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뭐 소설 이런 표현, 가정, 또 만약 한다면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자, 조 기자님, 결국 동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해수 도수 방법이 맞는 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시에서는 해수도수 사업을 진행할 당시 이 사업만 하면 뭐 다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요. 뭐 사실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오염 물질이 더 이상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실시한 거였고요. 이제 그걸 알면서도 부산시에선 수질이 개선될 거라고 과대 포장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유지용수를 5만 톤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또 저희들이 부정적이었었어요. 이 유속을 내자는 거와 희석을 하자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희석은 일부 될지 모르겠지만 유속은 워낙에 강이 하루다 보니까 없다. 5만 톤은 밀어내는 힘이 그렇죠. 초당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의미는 없다. 유속은.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제 강행을 했고 비밀인데요. 네, 비밀이 아니고 이게 언론에는 거의 안 났는데 과거에 준수를 너무 했습니다. 아, 밑을 많이 팠다. 오염 악취 난다고 하니까
원래 하천 바닥보다 준수를 많이 하니까 지금 이 바닷물들은 이 파였던 부분까지는 물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고이면은 이제 온이가 퇴적되고 네. 그게 이제 무산소층이 있으면서 볼복을 올라오고 그게 뭉쳐져서 거품으로 석금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이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걸 개선하려면 사실은 모래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부산시가 첫 단추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과거하고는 다르다. 과거에는 하수관금 비율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90%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수관거 그 얘기 핵심은 어떤 이제 오염 자체를 근본적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오염 물질들을 이제 정확하게 걸러서 분류해서 막아주자는 그런 얘기이신데 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오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엇이 더 먼저인가를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는 게 다행이면 다행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생각도 솔직히 좀 들게 듭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의 다른 하천들은 어떨까요? 빅벙커가 현장에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수구가 쭉 있잖아요. 저 괴정천 계속 내려오면서 거기에다가 온갖 심지어 쓰레기까지 거기다 다 투여를 하니까 그 냄새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또 여기 이제 준설을 했거든요. 근데 준설을 하는 것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쌓이거든. 그럼 준설을 한 것이 뭐 2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예요, 지금. 좀 괜찮아 보인다? 깨끗해 보이죠? 아니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좁게 복개를 했어요. 여기 사람들 걸어 다니는 데를 만들라고 저렇게 되게 좁은 것 같은데? 그렇죠. (573억)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마을이라든지 그 위쪽에 고지대에 있는 건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내 안에 있는 동원맨션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직관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들어오면 인해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됩니다.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 하수도 있고 그 물이 내려와요.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여기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야 되니까 오수는 아니고 하수물 있죠. 그 수돗물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런 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좀 또 예쁘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죠? 벽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근데 이렇게 냄새 나는 곳을 지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을 뿐더러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조 기자님 현장 가보셨죠? 아무래도 악취가 확
바로 느껴지니까 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뭐 일단 그 현장에서 그 악취를 맡는 순간 이거 진짜 마셔도 뭐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이런 정도로. 의심을 한번 들게 되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 나오는 물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흘러드는 모습들이 네. 너무나 쉽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뭐 당장 옆에 있는 이제 동천만 해도 네. 스튜디오와 되게 가깝거든요. 네. 녹화 끝나고 한번 방문해 보시길. 기차 시간이 저희가 빠듯해가지고 바로 죄송합니다. 자, 이 대표님,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뭐 지방하천 정비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말 그대로 수질과 수생태 중심으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주로 항공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인데 치수와 이수 그리고 친수 공간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근데 2년 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큰 의미는 지금은 없죠. 정비 사업을 실시한 곳은 괴정천과 덕정천 이렇게 두 곳인데요. 괴정천은 2010년부터 17년까지 사업비가 275억 원이 투여됐고 덕정천은 11년부터 14년까지 사업비가 12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야, 이거 정비 사업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이대로면 뭐 그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처럼 네. 멋지고 물도 깨끗하고 한번 쭉 가보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악취가 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하천에 이제 물고기 그림만 남은 상황인 거죠. 아이고, 이제 참.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던 대리천 역시 10년간 86억 원을 투입해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요. 오염원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여전히 뭐 똥물에 뭐 쥐가 득실거리고 모기도 많이 나온다. 이제 이런 뭐 지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사실 진수 시설도 필요는 네. 하겠는데 진수 시설을 하려면 그 이전에 최소한 수질과 물 흐름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 되어야 그 생물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지금 이제 뉴스에는 악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멸종 위기종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게 해야 집값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악취 문제가 계속 나니까 참 근데 괴로운 이 상황입니다. 사업은 분명히 선호 관계가 바뀐 거는 문제가 있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환경부에서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때 수질 악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면서 꾸미기 위주, 그러니까 친수 공간, 아니, 꾸미기 위주로 전시행정식인 거죠. 사업을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네. 또 시민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정비 사업, 복원 사업. 이게 뭐 이름이 다르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인공 구조물 철거, 생태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같은 편의시설 조정은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한 곳에서. 네. 그래서 막 이거를 이제 같이 중복돼서 쓰기도 하고. 그 중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또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예. 유사중복 여기만 그렇게 씁니까? 부산만? 예산 낭비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2022년도에 들어서 환경부로 일어나 됐었죠. 그것도 좀 너무 늦은 감이. 네네. 그래요. 참 이게 사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오염원을 막지 않고 그죠? 뭔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겉보기에만 이름만 생태하천이라는 비판을 이제 받는 것 같은데 이 대표님 그러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은 대체 어디서 그럼 들어오는 것일까? 그 근원 뿌리는 어디인가? 산업단지나 축산이 있다면은 산업 폐수나 축산 폐수를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도시 하천들은 주로 주거지에서 노는 생활 하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하수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시작했던 분류식 하수관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느낌은 좀 오지만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와 그리고 우수가 있습니다. 빗물이 있습니다. 네네. 빗물하고 계곡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리하지 않는 하나의 간이 있었습니다. 하수가 일정 정도 들어오고 비가 오면은 비가 들어오는 간인데 그걸 합류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10mm 전후로의 비가 오면은 넘치게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 빗물이 오면은 그 당시 비오지는 300ppm이 넘어요. 가수 최장이 150ppm. 네네네. 그러니까 초기 우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물고기 떼죽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수만 따로 모으면 어디겠습니까? 빗물은 안 들어오게 하니까 그거는 물고기 떼죽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비가 오면 넘치지가 않고 하수를 별도로 차집해서 분류하는 거를 분류관 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오 박사님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지금 설명도 듣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하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부산시도 하천 오염원 주요 대책으로 분류식 하수 관거를 꼽았고요. 이를 네, 위해 네. 1984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3조 5,065억 원을 들여서 분류식 하수 관거 사업을 계획하고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네요. 네네. 와, 3조 5천억 원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살짝 예고를 드렸듯이 예. 제가 오늘 숨겨진 또 다른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공개해 주세요, 빨리. 그렇죠. 네, 오늘 숨겨진 또 다른 돈은 바로 이제 하천 수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제 빅벙커에서 지난 10년간 동천, 덕천천, 대리천, 괴정천 이 네 곳의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네. 이제 관련된 예산이 총 4,815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찐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전부 부산시에서 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산시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민간 사업자가 먼저 사업을 하고 카드 할부값 갚듯이 20년 동안 부산시가 돈을 나눠서 내는 임대형 민자 사업, 그러니까 BTL 사업도 있어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산시는 총 1,10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민자 사업을 한 건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시설 임대료, 운영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주게 돼 있는데 그 돈이 무려 3,700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괴정천은 아직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예산이 들겠죠. 지금 뽑아낸 숫자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됐다는 그런 네네. 얘기겠죠. 조 기자님, 이 정도로 사업비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괴정천? 거기는 네. 뺀 나머지 세 하천은 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괴정천, 덕천천, 대리천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동천 같은 경우엔 부산시 관계자 말로는 부산의 도심하천 중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가장 많이 한 곳이고 사업도 완료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천이요? 네. 의아하긴 하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동천이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럼 생활하수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동천에는? 그런데 사업은 완료했지만 사업 완료가 아닙니다. 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네. 이게 지형 특성상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든가 뭐 사유지라 개인의 허가를 받지 못한 곳, 또 혹은 저지대, 뭐 또 재개발 지역의 경우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마무리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이유를 든 것으로밖에는 들리지가 않는데. 그럼 이렇게 못한 곳은 나중에라도 하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 부산시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동천의 미정비 구역은 2025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그리고 이런 미정비 구역 같은 경우 날씨가 맑을 땐 생활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시간당 5mm의 비가 오면 생활하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5mm는 저희들이 저 사회야구 할 때 그 정도는 그냥 경기하는데요. 뭐 그 조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 웅덩이가 이제 네. 고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약한 비. 그게 바로 이제 5mm 정도의.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로 아는데 5mm는 그냥 우산 안 쓰고 운동하는데. 근데 이 5mm는 네. 두리뭉실 말인 것 같아요. 원래 함유관 간이 1,500mm 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5mm가 설계 기준인데 네. 평소에 강글을 청소를 안 하니까 깔려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와 갖고 이제 있으니까 오미가 실제로는 넘치더라 그렇다. 하는 거지. 설계상으로는 15mm여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5mm 정도면 진짜 되게 조그마나도 생활하수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많진 않죠? 네, 저희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부산시의 민원으로 질의를 넣어봤는데 네. 이제 답변으로 온 곳이 부산 진구 당감동, 그리고 남구, 문현동, 안창마을 일부였습니다. 자, 이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동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완료입니다. 주로 완료다. 현재 제도적으로 재개발이 10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10년 동안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넌 뭐 안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좀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완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죠? 계속 진행 중이어도 어떨 판에 그러니까 완료지만 완료가 아닌 그리고 지금 범위도 아직 안 된 범위 넓은 네. 것 같고 그죠? 사실 원천 차단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사업 자체가 1990년대부터 했던 건데
과거에 설치했던 관들은 노후화 문제로 네. 아까 얘기했던 누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대표님. 뭐 관을 뭐 오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수관인 줄 알고 그냥 꽂았는데 알고 보면 우수관에 하수를 꽂아버린 건데 이걸 지난 5년 전후에서 부산에서 가장 큰 SOC 사업은 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수관 그 사업이었을 건데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 복귀 구간 우리가 오픈되지 않는 구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완공을 딱 오케이 할 때 또 민간 감시단도 들어가서 우리 하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다가 빼먹고 공사하다가 빼먹고 행정에서 모르면 문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설계도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라도. 근데 이제는 이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복귀하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빈틈들 잘못된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천으로 이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빈틈이 아니라 큰 구멍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동천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보수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90% 넘었는데 10년 전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어서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모두 다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는 원천 차단이라는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거의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없는 말 같아요. 근데도 시에서는 이제 이 사업만 하면 요것만 끝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답답한데 자 그렇다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미시행 지역 현장 상황이 대체 어떻길래 그랬을까요? 빅벙커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보시죠. 동천에 들어가는 모든 오염원은 전용 관로에 모아서 하수 처리를 거친 후 내보내요. 5년 동안 1,200억 원을 투입해 오폐수가 유입되는 10곳에 하수 관거를 설치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겁니다. 바닷물 투입 등 여러 방안을 써봤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처방을 선택했습니다. 꼭 들어보면 이제 내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톤 이하는 부산시가 하수 분리식 공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기획 일환이에요. 일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 집들이. 이런 집들이 왜 빠져 있냐고 이제 들어가니까는 그건 공사 못 합니다는 거죠. 그럼 공사를 왜 못 한 거예요? 만약 이 정도 판다 아닙니까? 이 정도로 판다할 때 이런 건물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냐는 게 그 사람 첫째 이유예요. 굴착기 포크레인이 못 들어오는 이런 곳이랍니까? 이런 곳은 좀 가능하다고 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는 하수 강거 공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지금 동천으로 흘러가는 거죠. 동천으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을 미처 못했던지 여기까지는 크게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부산시 입장이죠. 우리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공사가 시행돼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하자로 인해 갖고 하수가 누수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 기준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치가 있는가 봐요. 기준치 내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그 정도 흘러나오는 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대다수 여기 이제 그 당시 보면 이쪽에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이쪽일 때가요? 이거 처음 이런 그 지형이에요. 그 상황을 부산시가 현장을 봐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데 왜 빠졌지? 이런 체크를 해가지고 롯데 해가 아니고 롯데가 담당자가 보고 마치 서임 쓰듯 시혜를 베푸듯이. 그 내한테 하시는 것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사실은 물론 뭐 참 표현은 하지만은 저는 이혼으로서 합니까? 정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죠. 이거 한 봐봐요. 내가 거짓말 참가했네.
이게 되겠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똥물이야, 똥물.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평소에 어때요, 아버님? 비가 오니까 이 깨끗한 게야, 저 위에 깨끗하지 지금. 싹다 상한 호수라 이. 비 안 오면 저 위에서 계속 생활호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상한 호수뿐이 없어요. 흘러 내려오는 저 깨끗한 물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동천이 제일 하류 부분인데 윗부분으로 하천이 6개인가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온 건 전부 다 그 부산시 아주 뭐랄까요? 중심지를 거쳐오다 보면은 이 중심지라는 데가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오염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그 물이 몽땅 하천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상류에 있던 그 오염된 물이 결과적으로 동천으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류 부분도 깨끗하게 와야 되지 않나요?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장기 플랜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류부터 해가 와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상류부터 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죄송한데 우리 여기 공무원이나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위에 장들은 전부 다 투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효과가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제가 그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분들은 가시적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사를 들여가 몇천억을 들여가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라. 없죠, 당연히. 그런데 하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하조가 잘 작동이 되고 있나 없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가를 통해서는 소하천 살리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염이 방치되고 있죠.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1년도부터 공사를 들어왔을 것 같으면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천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기초지자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라고 시에서 통합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천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하천의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추가를 시키고 즉 다시 말해서 산소 요구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산소 공급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산소를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소 발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산소 발생기를 적재한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수질의 물이 흘러가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시에서 한다라고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산소 발생기가 아니면 컴프레서를 통해서 공기라도 공급을 해보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 기자님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조금 답답한 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그런 가구에서 나오는 그 뭐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뭐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시공사의 말에 계속 끌려다녔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를 안내했던 시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조금씩 뭐 흘러나오는 거는 그러니까요, 뭐 예.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인데 사실 그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들이 결국 모이면 예. 엄청난 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천으로 다 모여드는 네. 거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4대 악천들, 이 하천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연결돼 있고 다 그런 건데 요지는 지류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이제 빅벙커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로도 또 동천 지류인 호계천 관련 대규모 수질 개선 사업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관할 기초단체인 부산 동구 역시 이제 대규모 사업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시에 문의해봤는데요. 이제 부산엔 총 62개의 소하천이 있고 각 구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필요시 준설 공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는 뭐 대부분 하천 쓰레기 줍는 식의 환경 정비 활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대표님, 부산시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걸까요? 하천에서 상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쓰레기나 악취나 냄새 나고 모기가 들끓으면 주민들이 복개를 요구했을 거고 복개를 하면은 2차선 도로가 생기고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난 30년 시대였는데 하천 보건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 동천 살리기와 함께 도시 환경 계획을 한다든지 큰 마스터 플랜 속에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지류는 이 기초지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소하천에 포함되는 거라면은 국가 예산이 나오거든요. 소하천 마스터 플랜을 정해놓고 여기서 개선 효과가 가장 우수한 등급을 매겨서 단계적으로 10년, 20년을 하겠다는 것들을 부산시는 그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못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 지금은 괜찮은데 물이 쫄쫄 내려갈 때는 여기 이끼가 끼고 이래가지고 영 안 좋더라고. 전혀 이제 친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한계를 행정적에서 넘기는 어렵고 귀찮아했을 거예요. 국비 지원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못 내려갔다라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